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3일 저녁 5시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이런 살벌한 제목의 기사가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손녀 갑질 논란, 방정호 전무 사퇴, 조선일보 손녀 갑질 수사를 청원한다. 조선일보 손녀 갑질 수사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실리고 있다. 조선일보 손녀 갑질이라고 그랬어요. 조선일보 손녀 갑질. 근데 이 손녀가 나이가 몇 살이냐? 10살입니다. 10살이 운전기사에게 갑질한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10살이 막말이라는 표현도 조금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어쨌든 존칭 생략하는 말, 거침없는 말, 어린이 특유의 막말을 폭언이라고 하는 것도 좀 걸리는데 이걸 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갑질은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에게 부당한 압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손녀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버지가 TV조선 대표지 않느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연좌제입니다. 연좌제. 10살 미성년자의 책임을 아버지가 지라는 것인데 그것은 연좌제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손녀까지 이렇게 올려가면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손녀라는 뜻인데 이건 연좌제가 한 등급 더 올라가는 거죠. 더구나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물론 아니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가 만 14살입니다. 14살 이하에서는 살인을 저질러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손녀 갑질에다가 조선일보 손녀 갑질을 수사를 해달라니까 수사를 해달라는 청원을 하는 사람이나 이걸 보도하는 언론이나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주체가 10살 초등학생 3학년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살 초등학생 3학년입니다. 3학년. 먼저 한번 이 미디어 오늘에 난 기사를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오늘 지난 21일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가족의 사택 기사가 방전무의 딸에게 심한 폭언과 인격 모욕을 당한 후 해고됐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방전무 딸의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우리 사회 엘리트 집단과 오너 일가가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힘없더라도 억울한 갑질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판단의 대화 내용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10살짜리 어린 아이의 말을 이렇게 확대 해석해도 됩니까? 이게 정상적입니까? 모든 개인은 개인의 운명에 대한 주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은 개인이 지는 겁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연좌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연좌제. 10살 미성년자의 잘못을 아버지, 손자, 그리고 어떤 사회 집단 전체에 떠넘기는 것,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개인주의의 윤리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감성적으로는 어필하는 점이 있겠죠. 우리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기본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개인이 가진 인권입니다. 개인이. 집단이 아닙니다. 연좌제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책임을 연좌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 방정호 TV조선 대표이사 전무가족을 수행하던 운전기사가 지난달 26일 해고됐다. 여기에 방상훈까지 올라가서 이게 3대에 걸쳐서 이렇게 가족 상황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딸이라고 했으니까 이 딸은 이름만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신원이 다 공개되었습니다. 이거 신원 공개해도 되는 겁니까? 이 딸도 인권이 있습니다. 신원 공개해도, 이런 식으로 신원 공개해도 됩니까? 이 딸이 혹시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딸이 어디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습니까? 거친 말을 한 거예요. 또 뭐 버릇없는 말이라고 그럽시다. 버릇없는 말. 근데 10살 어린이가 버릇없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 앞에서는 고분고분하지만 부모한테,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제3자한테 막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10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지금 어린아이, 10살 어린 아이를 상대로 거의 모든 언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집단 폭행하고 있다는 거 저는 설명하고 싶은데, 집단 폭은 이거 과정입니까? 이 10살 아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를 이렇게 노출을 해가지고 더구나 3대를 연결시켰습니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3대. 그리고 지금 살인범이라도 우리 언론은 연쇄살인범도 실명을 공개하지도 않고 얼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연쇄살인범인데, 그런데 10살 어린이가 버릇없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3대를 다 공개를 하면 됩니까? 그럼 이 어린이의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언론이? 이 어린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미성년자 보호는 특별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어린이가 당할 고통, 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어린이가? 그래도 이름을 공개해야 될 정도의 반사회적 행동을 했다. 어린이가 아랍에서 있듯이 폭탄을 끼고 어디 가서 자폭태를 했다. 이 정도면 몰라죠. 몰라도 이 지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이 미디어 오늘이 공개한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지금 이 운전기사 말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운전기사가 어떤 행동을 했기에 이 아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를,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더구나 이 미디어 오늘은 이 아이의 목소리까지 유튜브에 올려서 공개를 했습니다. 목소리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미디어 오늘은 일방적으로 이 아이가 한 말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아저씨는 장애인이야. 팔다리, 얼굴, 귀, 입, 특히 입하고 귀가 없는 장애인이라고 미친 사람이야. 아저씨, 부모님이 아저씨를 잘못 가르쳤다. 내 부모님이 내 모든 식구들이 늘 잘못 가르쳤네. 나 아저씨 보기 싫어. 진짜로.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문제는 이 운전기사가 해고된 다음에 이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해고된 다음에 폭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따질 일이 있습니다. 이 방송법은 아주 엄격하게 어린이들을 보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이런 식으로
실명 노출시키지 않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보도하는 것, 이것은 방송법의 미성년자 보호와 어떤 관계가 되느냐. 그 다음에 사생활 문제입니다. 사생활. 공인은 사생활이 없다고 그래요. 저는 방상훈 사장은 공인이니까 사생활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한된다고 보는 거예요. 사생활이 물론 전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노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방정호, TV조선 전부도 사생활이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공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딸의 사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딸의 사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딸은 보호받을 사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이 다 노출되고 목소리까지 노출되죠. 딸의 사생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간의 기본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격입니다. 인격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딸의 사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금 조선일보 손녀 갑질이라고 했는데 법률상 아무 권한이 없는 10살짜리 아이가 갑질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그 변론을 하고 왜 사생활을 안 지켜주는 거죠? 10살짜리는 그럼 인권이 없습니까? 10살짜리는 사생활이 없습니까? 인권이 없습니까?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도 됩니까? 더구나 청와대에다가 조선일보 손녀 갑질 수사를 해달라는 글을 쓴 사람도 문제지만 이런 글을 보도함으로써 마치 국민들이 이게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분노를 격동시키고 있는, 이것은 방송법 위반이고 어떤 언론의 보도 지침도 위반하는 겁니다. 이건 법률 위반도 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 어린이는 형사처벌 대상자가 아니지만 이런 식의 보도는 형사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생활 문제, 청소년입니다. 근데 갑질이란 이 과정, 버릇없다 이 정도지. 이걸 갑질, 물론 그 뒤에 해고된 걸 가지고 갑질로 연결시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손녀 갑질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갑질을 했다면은 방정호 전무의 갑질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손녀 갑질이란, 조선일보 손녀 갑질이라는 이 제목을 달 수가 있습니까? 갑질이라는 말이 유행인데 갑질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 도덕의 문제입니다. 예절의 문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막 떠들면은 수사기관이 다른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형사처벌을 하려다가 영장이 기각되고 하는 게 저기 지금 대한항공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법치를 엄격하게 하면서도 개인의 기본권,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하게 또 보호를 합니다. 또 인간은 다 완벽하지 않다, 약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설정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비도덕적인 인간 또는 잡아 넣어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건 전체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 가려면 너그러운 면이 있어야 됩니다. 너그러운 면. 10살 어린이에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나 상당수의 대중이 대하고 있는 태도, 이게 너그러운 태도입니까? 균형도 없고 너그럽지도 않습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해보니까 한국 사람 중에서 참 드문 사람들이 균형 감각 있고 너그러운 사람을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어떻게 우리 사회가, 우리 언론이 이렇게 각박하게 되었는지, 10살 어린이의 버릇없는 말,
버릇은 말입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행동. 이 아이가 누굴 죽인 것도 아닙니다. 독을 푼 것도 아니에요. 불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말입니다. 말. 그 말. 그리고 이 아이는 할 말이 있지 않을까요? 이 아이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럼 뭐 일부러 장난치려고 했어요? 아니면은 운전기사가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다 무시하고 운전기사 이야기와 이 어린 아이의 녹음된 목소리를 전해가지고 하는 이게 마녀사냥 아니겠습니까? 마녀사냥. 거기다가 제목을 갑질이라고, 손녀 갑질이라는 이 잔인한 말, 손녀 갑질, 조선일보 손녀 갑질이라는 이 잔인한 말, 조선일보 손녀 갑질을 수사해 달라는 더 잔인한 말. 한번 우리 국민들이 인간 존재가 무엇인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고, 특히 언론인들이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손녀의 이 버릇없는 말에 흥분하는 이 언론이 김정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을 죽였잖아요. 자기 형을 암살했잖아요. 그런데 김정은을 지금 조선일보 손녀 갑질이라고 보도하고 있는 이 언론이 김정은에 대해서는 폐륜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족 반역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테러 지령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무위원장이라고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태도와 10살 아이를 갑질이라고 하면서 수사 운운하는 내용까지 보도하는 이런 언론은 균형 감각이 없습니다. 정의는 균형 감각이 없으면, 공평성을 잃으면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폭력이 됩니다. 폭력. 10살 아이에 대한 집단 폭언 아닙니까? 집단 폭언이죠. 언론이 한마디 하면 그것은 100만 명이 부르짖는 소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 10살 된 아이가 듣고 어떻게 견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정도는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될 직업인이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